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도,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다시 찾는,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에 대한 홍보 이 내용 잠시 나왔죠. 근데 지금 매주 월요일 날 할지 수요일 날 할지 금요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생각에는 매주 금요일 날 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수요일로 간 거가 나은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이 낫겠죠. 그래야지 한 주를 이 공부하는 거로, 아니면 매주 월요일 하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어느 게 좋을지. 저는 수요일은 싫어요. 네, 왜냐면 금요일 날 오전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수요일부터 아주 긴장 수준에 들어가거든요. 그건 그렇고 더 중요한 건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로맨인 저가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싫어하면 그거는 아이디얼리스트든 휴머니스트든 뭐 에이전트든 리얼리스트든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인식하기 참 힘들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부정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게 되니까 조현병을 겪을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불금엔 놀고 월요일이 좋다고 한 주의 시작을 공부를 하겠다. 역시 저하고 좀 다른 마음이네. 저는 공부하는 게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와 또 이 노는 거를 확실히 분리시키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다시 찾는 21세기 심리학은 월요일 날 강독하는 거로 일단 여러분하고 정하도록 하죠. 자, 근데 오늘 어떤 사연으로 여러분하고 먼저 시작했냐?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 내가 성공을 못했는데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 좋군요. 안녕하세요. 요즘 박사님의 유튜브를 보는 게 인생의 새로운 낙입니다. 박사님의 깨알 같은 유머가 항상 웃음을 주네요. 저 유머에 대해서 또 공감해 주시네요. 이분 나이가 좀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저 유머는 썰렁맨 유머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저 가족들은 저를 보고 우리 아빠는 썰렁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인생사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싶어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WPI 테스트 결과가 항상 다르게 나와서 혼란스러워요. 제 정체는 뭘까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나는 실제로 검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이런 분들의 특성은 진짜 자기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 정체, 자기 현재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구분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검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정체성 혼미 상태를 아주 전형적으로 겪는 분들도 있고, 또 리얼리스트 분들인데 자기 원하는 것이 너무 뚜렷한데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또 이 매번 검사할 때마다 다른 프로파일이 나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할 때는 아이디얼 릴레이션이 나왔는데, 근데 엄청 본인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타인 평가하고 자기의 기본적인 성향인 자기 평가가 엄청나게 갭이 많죠. 예,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성 부분에서는 개입이 조금 줄어 있고 나머지는 엄청 개입이 있으면 이분은 진짜 아이디얼리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리얼리스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리얼 릴레이션은 비교적 일치해요. 이분 리얼리스트네요. 그런데 아이디얼 트러스터인 경우로 이제 지금 요 근래에 나왔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에이전트하고 컬처만 일치하고 지금 나머지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셀프도 조금 일치하는데 나머지는 지금 완전히 많이 개입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분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더 잘 알려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분의 사연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7년 전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오기 위해 대학에 휴학계를 냈어요. 학창 시절을 되게 힘들게 보냈는데 대학생활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호주에 온 뒤로는 학교에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고 특히 자상하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러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전혀 들지 않죠. 자상하고 좋은 파트너를 만났는데 당연히 호주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리고 파트너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결혼은 안 하고 지금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건데 동거라도 상관없어요. 호주는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을 해줘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는 불화가 끊이질 않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자기의 과거 가족의 경험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분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저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자상하고 착한 파트너를 만나서 그냥 결혼 없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분이 사시고 있는 거죠. 제가 11살 때는 아버지께서 자살 시도를 하셨고 저는 그 장면을 실제로 목격을 하여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되어 20대 초중반 때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대부분 보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대부분 보냈다는 거는 뭘 하면서 보내면 이런 시간을 제대로 대부분 보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넣어주면 좋은데 그냥 절에 가가지고 엄마니 반면 하고 지냈을까요? 아니면 교회나 성당에 가가지고 하느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자살을 한 저희 아버지의 죄를 쉽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담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대체 뭘 하면서 보냈냐가 중요하지.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대부분 보낸 거는 삽질하기 위해서 시간을 대부분 보냈다라는 이야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이분의 삶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아빠의 자살을 목격한 것이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구도 가지지 못한 축복과 같은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자살 시도 이후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이 있었으며 아버지가 자살 시도를 했는데 돌아가시지는 않으셨다는 이야기군요. 네, 어쨌든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또 각자 재혼도 하시고 뭐 각자 살 길을 잘 살아가셨으니까 괜찮은 생활을 하셨네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가 다시 이혼하거나 다 재혼을 하면 나는 두 부모로부터 양부모로부터 양박이 아니라 두 배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불행으로 꼭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친척집, 아버지 집, 할머니 집 등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그게 본인한테는 꼭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해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아버지는 재혼 이후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맘때쯤 저는 사춘기를 겪으며 반항도 하며 또 열심히 맞추려 살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원래도 있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사라졌대. 그러니까 이분은 훨씬 일찍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방황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독립심 이거를 뭐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린 시기부터 인생의 독립을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새어머니는 저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었고 결국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새어머니를 택했대요.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고 상당히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버지는 당연히 헌 어머니도 버렸는데 새어머니를 선택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거기에 자식은 이미 독립을 선언하고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는 걸 끝내야지. 그걸 선택을 왜 해요? 네 길은 네 길을 가라.
뭐 본인이 홍길동도 아니면서 아비를 아비로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수 있으면 됐지. 그 정도면 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필요해요. 그렇게 갈 곳이 없으신 저는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고등학교 생활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힘들었겠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실제로 체벌이 굉장히 심한 학교였고 그곳의 선생님들은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체벌하는 인간, 체벌하는 교사는 존경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제가 201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고 체벌을 가하는 학교가 상상이 되시나? 상상이 됐냐요? 현실에 널리고 널린 게 성적이 안 좋아서 체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안 좋아서 체벌을 하면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래도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해서 고마워하는 학생도 있어요. 이분은 체벌이 엄청나게 본인한테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그 마음으로 지금 생각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죠. 저에게는 친언니가 있는데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친언니는 애정의 갈등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과 학대를 가해왔고 본인이 언니에게 아니면 언니가 나에게 이분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가해왔고 주어와 목적어가 지금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목적은 없어요. 또 제가 호주로 떠나기 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언니는 제가 싫다고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언니를 괴롭히는 집 맞죠? 네. 이 집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고 거꾸로 돌아가는 집안인지 이것만 가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대가 떠난 후에 미안하다 했다며 저를 향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건 또 헷갈리네요. 언니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저처럼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릴 정도면 이 본인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신 진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어머니는 휴먼 성향으로 집에서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았으며 딱히 자식에 대한 책임감은 없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겠죠. 제가 아빠 집에서 지내며 제대로 챙겨 먹지도 보살핌을 받지도 못한 것을 보고 제가 보낸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저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딱히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던 분이 아니네요. 아빠보다는 책임감이 있네요. 이분은 부모를 다 무책임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은 지금 놀라운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성장 환경을 겪은 저는 항상 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해하였고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이죠.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생존력을 키워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나에게 해주신 분이에요. 부모님께 투정 한 번 못한 채 자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 겸 사고 싶은 걸 사고 대학교 때는 언니와 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져 혼자 독립하면서 살면서 언니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독립함으로써 본인이 정신적으로도 독립하고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훌륭하세요. 진짜 잘하셨어요. 저녁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대학교 생활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뭐 대학교 때 졸업하는 졸업장이 중요한 거지. 대학교 생활을 잘해봤자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이제 제가 인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호주로 온 이후로 계속해서 수제 비누를 만들었고 드디어 기회가 되어 수제 비누 공방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훌륭하네요. 호주에서 수제 비누 공방 잘만 차리면요 이 다스인가 뭔가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수제 비누 공방이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파는 그거 다 수제 비누 공방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본인이 어떤 거기에 스토리를 집어넣고 본인만의 독특함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본인이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일을 본인은 너무 잘 시작한 거예요. 2년간 리테일이라는 건 일반 영업하는 가게예요. 본인이 고객 서비스를 했는데 그좀 지금 시점에 하던 일을 관두고 제 비즈니스에만 집중을 하려고 좋아요. 이제 본인이 일반 영업 사원을 하면서 고객의 니드에 대한 파악도 됐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공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직접 파는 이런 일까지 시작을 하겠다는 거야. 아이디어는 많이 떠오르는데 실제 경험이 많이 없으니 겁이 나네요. 겁이 나지만 굳굳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저라는 사람은 원하는 게 있다면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공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프로파일을 봐서 아이디얼에 트러스트 만빵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본인이 지금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뭘 믿고 지금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두려움과 걱정도 동시에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그렇지만은 본인이 너무 거창한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적어도 호주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 지긋지긋한 부모의 그 과거의 역사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재탄생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굶어 죽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3년 5년만 지나면 꾸닥에 나만의 브랜드 있는 수제 비누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성공의 의미는 저와 같이 불우한 환경에 찬 어린 친구들에게 공평하고 좋은 기회를 나누어 주는 것, 저만의 전문적인 스킬의 개발 또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 상당히 멋있고 좋죠. 이거를 가지고는 본인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왜? 남들에게 그럴듯하지만은 본인도 믿지 않고 그냥 막연히 보여주는 자기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죠. 잘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법을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서 배워보세요. 10월 17일에는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 참여하면 WPI를 실무 위주로 배우며 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 연애, 공부법, 대인관계, 번아웃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성격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선택 WPI. 워크샵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